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지훈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35회에 합격하신 이제 평가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이제 이정민 평가사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9년생 이정민이고요. 이번에 35기에 합격했습니다. 아직 대학교 재학 중이고 4년차 동차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면서 보니까 이번 점수가 59.5점인데 상당히 좋은 점수를 합격하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거의 또 만점이신데 어떻게 문제 풀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문제 푼 순서는 1번, 3번, 4번, 2번 순으로 풀었고 문제 1번은 평소에 여지훈 평가사님 실무 스터디에서 특히 4기 스터디에서 조금 자주 나왔던 토지 보상 평가 그리고 토지보상법 70조 5항, 그렇죠? 4항, 5항 이런 거 위주로 저희가 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거는 30점 이상 바꾸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1번 점수가 이 정도면 거의 숫자까지 다 맞추셨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시험장 나오고 나서 예시 답안을 한 일주일 정도 안 보고 봤더니 예. 네. 일단 거의 기억이 휘발돼서 기억에 남는 건 없었는데 식이 거의 맞았던 거는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문제는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문제 푸셨어요? 이렇게 일단은 1, 3, 4이면 3번을 두 번째 푸셨어요. 3번이 브리타인데 3번 푸실 때 어떻게 푸셨어요? 3번을 처음 보자마자 여지훈 평가사님 패스 서브에 네. 보면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처음에 봤을 때는 브리타인 걸 인지를 하지 그렇죠. 못하고 네. 물음 1번, 2번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떤 점이 조금 다를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시험장에서 그 다른 점이 그때는 처음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보다 보니까 조금씩 감이 와가지고 네. 답안을 작성했는데 맞는지 틀렸는지 아직까지 모르지만 네. 작성을 했고 풍부한 서술이 조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왜냐면 3번 먼저 들어갔다가 사실 이번 시험에 실패를 하신 분들 사실 많은데 잘 선방하신 것 같고 공부를 지금 4년 차 동차까지 하셨는데요. 뭐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요? 우선 1, 2년 차 때는 제대로 알아보고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1차 과목도 생소하고 2차 과목도 생소한데 학기 병행을 하고 이렇게 퐁당퐁당 학교 다녔다 휴학했다 학교 다녔다 이러다 보니까 연속성 있는 공부가 좀 부족해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2년 차 내내 그렇게 보내고 그래서 1월부터 이렇게 3년 차를 다시 하게 됐는데 아쉽게 회계 한 문제가 갑자기 답안이 바뀌어서 꽈락으로 떨어졌고 아이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따라가고 있던 GS 스터디 여준 평가사님 그 실무 커리큘럼을 전부 다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억나는 게 정말 시험 하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기차가 안 됐다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참 이제 그때 마음이 철렁했는데 근데 잘 이겨내고 또 이제 바로 이제 동차로 합격하셔가지고 정말 다행이고 정말 진짜 축하드립니다. 제 강의 중에서 사실 제 강의 참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또 어떻게 또 공부를 하셨을까요? 제 강의 통해서? 일단 그 평가사님이 그 초반에 기본 강의에서 어떻게 공부해라고 약간 가이드라인을 OT 때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대로 최대한 따라가 보려고 했습니다. 몇 회독 해라 하면은 거기서 마이너스 1회, 2회 독 그 정도까지는 무조건 따라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기출 강의랑 그리고 판례나 이런 다른 기타 자료 특강 같은 것도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평가사님 전공이 이쪽 전공이 아니신 걸로 아는데 대학교가 요 직업 어떻게 알고 들어와서 공부하시게 됐어요? 학창 시절에 학원 선생님께서 주변에 감정평가사 있는데 괜찮더라. 혹시 그 선생님의 지인이요? 네네네. 예. 그래서 혹시 해볼 생각 없느냐 해가지고 그때는 그쪽에 관심 없었지만 일단 알겠다 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왔는데 이제 본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게 맞나 싶어서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감정평가사 어떨까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워라밸 좋다고 뜨고 일단 페이가 엄청 세고 그리고 정년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였기 때문에 할만하다 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사실 요즘은 감정평가사 공부를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 때라 말하면 좀 너무 옛날인데
15년 전만 해도 예, 그때는 다 졸업을 하고 와서 이제 전업으로 공부하는 게 거의 이제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학교 다니시면서도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재학 중에도 이렇게 붙으시잖아요. 지금 재학 중에 붙으셔가지고 연수를 다 못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수 1년 유예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연수 받으실 건데 그래서 저희 평가사님은 제 채점 팀장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 각 강의별로 좀 어떤 부분이 좀 이제 도움이 많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기본 강의,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초급, 중급, 그리고 마지막 기출 강의 이렇게 크게 나누어 봤는데요. 네. 기본 강의에서는 저희 평가사님께서 빈출되는 주제랑 그리고 타 학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브리타 주제까지 다 커버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실무 전반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베이스가 덕분에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초급, 중급에서는 기본 강의에서 개념만 배웠다면은 그 개념을 조금 쉬운 난이도부터 어려운 난이도까지 다양하게 물건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목적의 평가를 통해서 적용을 해보다 보니까 네. 이해도가 좀 깊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네. 과정에서도 브리타 대비도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브리타면 내는 사람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남들은 아예 안 가르치는데 그러면 아니 이번에도 3번 문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커브는 해드린다. 이제 그런 의미이실 거예요. 근데 그 기출 보니까 회독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요거 얘기 좀 해볼까요? 기출은 최대한 주어진 N해독 해라고 했으면 그거까지 최대한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출 강의에서 제일 좋았던 점은 평가사님 그 예시 답안을 보면은 해당 내용의 논점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 건지 그 내용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답안 형식을 저희한테 강조하시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쓰라고 연습하도록 하는데, 이게 저는 시험장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나름 점수가 괜찮았던 걸 보니 꽤 효과적이었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쨌든 4년 만에 붙으셨는데 2, 3년 차 때랑 4년 차 때랑 조금 뭐가 좀 바뀌었을까요? 공부하시면서. 일단 시간 확보가 충분히 되다 보니 실무에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입했고, 네, 네. 그리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실무가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양치기를 통해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상 누각처럼 약간 밑에가 흔들리는데 계속 쌓아나가는 그런 불안한 상태로 계속 공부를 했었다면, 이제 이번에 3, 4년 차 되면서부터는 네. 토대가 단단해지기 시작하니까 난이도가 어려워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풀 때 처음에는 이제 양치기, 그러니까 양을 많이 풀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조금 지나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던 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시험이 안 될 수도 있는 이제 위험한 이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걸 중간에 많이 잘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제 강의 들으시면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뭐 있을까요? 그렇게 크게 기억나는 건 없는데 네. 저는 오히려 강의보다는 평가사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수험 상담해준 게 더 기억에 남아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일단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짜가면은 평가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피드백을 다 하나씩 해주신 점이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문제집별로 제가 여러 번 풀고 모르는 것들만 체크해가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1시간 예. 반 정도 네. 이렇게 길게 잡아가지고 모든 걸 다 가회처럼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사실 공짜로 가외해드리거든요, 제가. 사실 지금도 저기 이제 스터디 있는 토요일은 제가 이제, 스터디 전이랑 후 시간 빼가지고요. 미리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만 주시면 약간 예약제라서 시간을 미리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그 시간, 뭐 짧으면 30분, 좀 길면 1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처음에는 수험 상담 쭉 짜드리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집이나 아니면 이제 문제 풀다가 궁금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거 이제 쭉 양 쌓이면 한꺼번에 들고 오시면 그날 바로 해결해 드리고. 그거 하시면서 우리 평가사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그쵸? 예. 해드리면 사실 네다섯 번 이상 잘 안 오세요. 왜냐면 그때는 이미 벌써 실력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찾아오셔가지고요. 실력업을 하는 과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는 혹시 시험장에 문제 푸실 때 뭐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실무 풀 때 제가 네. 당황하지 않으려고 음? 여지훈 쌤인 것처럼 빙의를 해서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어떻게 생각하셨는데요? 약간 조금 머뭇거린다 싶으면은 네. 이럴 시간이 없고 빨리 빨리 풀어야 된다. 그리고 뭐 불필요한 내용은 쓰지 말고 핵심만 보여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계속 문제 1번, 문제 3번, 4번, 2번 이렇게 순으로 계속 풀었던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친해진 수험생들 만나면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선생님 머리 잠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정말 빌려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제 머리를 가져가서도 이제 쉽지는 않은 게 저는 이제 손이 너무 느려져서 이제 우리가 정말 기계적으로 빨리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긴 하는데 예, 제가 되신 것처럼 잘 푸셨다고 예, 알겠습니다. 발표 날에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참 좋은 날이잖아요, 그날. 발표 날 학교 네. 수업이 있었는데 네. 일단 오전 9시에 발표가 난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학교 수업이 있는데 일찍 자고 8시 50분쯤에 일어나서 보고 학교 네. 가야겠다 했는데 네. 잠이 일단 1시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눈에 충혈된 상태로 9시까지 계속 눈을 뜨고 이렇게 봤는데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가서 한턱 쏘셨어요, 네. 그래서? 쏘는 건 나중에 했고 예. 일단 관련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니까 네. 합격자 축하회원이나 OT나 이런 거 가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예, 잘하셨고. 평가사님은 솔직히 저한테 문자로 막 상담 진짜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중간에 막 연락도 안 하고, 저 시험 안 된 줄 알았는데, 예.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시험 끝나고 네. 저는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타입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3개월 단호하시네요. 동안 네. 3개월 동안 아직 정해진 것도 없는데 말해서 뭘 할까 해서 그냥 3개월 후에 결과 나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발표 날에 정말 아침에 예, 바로 카톡을 보내주셨거든요.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참 받으면서 정말 좋았던. 왜냐면 정말 기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수험생분들 계신데 우리 이정희 평가사님은 상담 참 많이 해주시고 제가 해드린 상담 통해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고 정말 그렇게 체계적으로 탁탁탁 이제 그때 시기마다 뭔가 상담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합격이 저도 더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장 나와서 합격하실 것 같았어요? 어땠어요? 답안지 보기 전까지는 예. 잘 봤다. 합격하겠네 하고 있는데 그날 누웠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예. 한번 하긴 해볼까 말까 하다가 계속 참고 그러고 한 일주일 뒤에 답안지 그러니까 여진 평가사님이랑 예시 답안 제가 올리니까 바로 이론이나 예. 법규 이런 거 전부 다 예시 답안 봤는데 이거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비우고 3개월 기다렸죠. 근데 원래 저야 이제 강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고 나오시면 답 확인하고 싶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 올리는 게 이제 의무인 사람이니까 답안지를 올리긴 하는데, 솔직히 시험 치고 나오셔가지고 답안지 확인하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다 100점짜리 답안지를 쓰는 건데, 내가 100점을 다 맞출 수는 없는 건데, 몇 개만 틀려도 되게 멘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되게 3개월 슬프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이정희 평가사님은 단호하게 예, 오셔가지고 잘하셨던 것 같아요. 예. 특별하게 공부하시면서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수험생활 중에 웬만하면은 술을 안 마셨고 네. 그리고 토요일에 스터디 끝나면은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날에 해외 축구 하는 게 있어서 무조건 그거는 보고 해외 잤어요. 축구, 네, 축구 좋아하세요? 네, 그건 다 보고 잤습니다. 그래요? 어느 팀 팬이세요? 저는 토트넘 좋아했고 예. 그냥 상위권 팀 다 좋아한다고. 그래요? 저기 남자들도 챙겨보시는 분 또 정해져 있는데 그럼 꼭 챙겨보시는 타입? 예. 토트넘은 무조건 챙겨보고 무조건 챙겨봐요? 맨유도 있으면 또 챙겨보고. 새벽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 뜨고 네. 스터디 했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거 어. 무조건 풀어야 된다. 오답은 안 하더라도 일단 네. 그거 보고 다음날에 해롱해롱한 상태로 이제 오답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축구 봐도 합격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 축구 봐도 된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공부하고 수험생분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그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실무에 일단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엄청난 시간을 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시험이 2년차, 뭐 3년차에 안 되더라도 최대한 끝까지 해보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쟁취를 하시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또 좋은 자리 되면 또 다시 한번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손.